강남이 핫해졌어요. 핫해지니까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강남이 올랐으니까 그 주변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고쌤도 계속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역끼리 상승이 확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품 내에서도 온기가 확산이 돼요. 이걸 잘 아시면 꼭 내가 강남이 다 올랐으니까 강남 말고 성동이나 용산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망고쌤은 상품별 위계라 그러고 그 위계에 따라서 위에가 좀 더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고 이렇게 됩니다. 상품별 위계가 뭐냐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는 망고쌤. 신축이 좋죠. 얼죽신 이러면서 신축이 좋아. 그럼 신축 가격이 많이 올라요. 신축 가격이 많이 오르면 준신축이 올라요. 준신축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보통 10년 차에서 한 15년 차, 20년 차 사이에 있는 그런 준신축 그런 게 오르게 됩니다. 왜? 신축이 많이 올랐으니까 신축을 못 사니까 그 다음으로 오르는 거죠.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그랜저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랜저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 신형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랜저를 못 사니까 소나타를 사야죠. 소나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축이 오르면 준신축이 오르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반포에 신축이 원베일리가 오르면 반포가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대치동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나는 근데 반포를 못 떠나겠어. 그러면 대치동에서 제일 좋은 걸 하든가 아니면은 반포에서 입주가 좀 된 거 이런 걸 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준신축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준신축이 오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축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시장이 달아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곧 신축이 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축이 오르면 그 동네 신축은 아니지만 입지가 좋고 준신축 이런 것들이 오르고 동시에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오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원베일리가 60억을 찍었으니까 강남에 혹시 미계약분 이런 거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분양 경쟁률이 몇십만 대 1 터지겠죠.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2024년에 봐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우유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소 가격이 올라요. 우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암소를 한 마리 더 사와가지고 우유를 2배로 생산하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우유 가격이 오르면 암소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러면 암소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더 이상 암소를 사면 손해일 때까지 오르고 나면 이제 뭐가 오르냐면 암송아지가 오르게 됩니다. 암소가 비싸니까 송아지를 키우면 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송아지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오른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신축이 오르면 준신축이나 분양권 입주권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송아지 가까이 오르는데 이게 뭐냐면 초기 재개발 재건축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신축, 그러니까 우유값이 올랐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우유는 아니지만 우유를 만들 수 있는 거,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을 만들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오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교 강의 같은 거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 위성지도를 10초만 보면 서울은 빈 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서울 위성지도의 구글 어스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의 경계인데 이 서울의 안에 보면은 전부 다 회색빛을 띠고 있죠. 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늙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아요. 그런데 난 신축을 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축에 돈이 몰리겠죠. 신축에 돈이 몰리면 신축 가격이 오르겠죠. 우유값이 오르듯이. 우유값이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른다고요? 암소값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신축이 오르면 곧 신축이 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강남에서 시작한 이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도 넘어가지만 강남 신축에서 시작한 이 상승세가 강남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확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방배동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개발 재건축이 강남 인근 주변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포의 재건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하면
반포의 신축이 오르니까 반포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들이 막 오르잖아요. 신반포 2차 막 이런 거 오르고 그죠? 반포에서는 웬만한 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포 주변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잠실주공 5단지인데 잠실주공 5단지하고 장미아파트예요. 장미아파트.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장미아파트에 20억 초반에 살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30억 넘었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30억 초반이던 게 거의 40억을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포의 신축이 계속 되고 사람들이 반포 얘기만 계속 하면 반포만 볼 게 아니라 반포 그 주변도 보고 반포 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그게 또 생각보다 짭짤했을 것이다. 우리 60억짜리 못 사잖아. 못 사면 그 주변을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장미아파트도 30억 이미 넘어갔고 잠실주공 5단지는 뭐 40억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도 많이 올랐죠? 모르는 사이에 슬슬슬슬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크기만 올랐습니까? 여기 우선민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이야기하면 누가 이런 이야기 하죠. 선생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거 언제 돼요?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얘네가 음마아파트는 진행한 지만 한 20년 됐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잠실주공 5단지도 재건축 진행한 지 엄청 오래됐고 장미아파트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거 언제 되냐고 그 이야기 했단 말이죠. 언제 될지 모르죠. 하지만 시장 수익률보다는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작년에 엄청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20억 초반이었거든요. 장미아파트.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 돼요? 이게 아니라 주변에 우유값이 오르면 소값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축이 계속 오르면 그 주변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재건축도 사업성만 있으면 가격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의도 어때요, 여의도? 여의도도 진행이 엄청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하는 게 사실 오래 걸리는데, 지구 지정 착착착 되고 있고, 안전진단도 착착착 통과되고 있고, 여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종상향을 해주는데, 상업용지로 종상향을 해줘. 400%, 500%, 600%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죠, 높이 져가지고, 뷰가 잘 나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가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잠실이나 장미 쪽이 좀 더 빨리 갔어요. 좀 더 빨리 갔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여의도 이야기 이제 도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아파트는 망고잼. 그러는 사이에 또 어디가? 자, 여기는 이제 목동이죠, 목동. 야, 목동은 이게 다 되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될 겁니다. 몇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웬만한 신도시 몇 개 합쳐놓은 것만큼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가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영종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될 건데 문제는 여기가 서부 지역에서 서울의 서쪽에서 대체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서울의 서쪽에 돈들이 다 이쪽으로 모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재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원리를 알면 좋으니까 왜 이걸 알면 돈이 모입니다. 자 이게 제가 재건축 정규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땅이 있고 땅 위에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이걸 부시면 뭐가 남아요? 땅이 남죠. 그 땅에다가 뭐예요?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팔죠. 그래서 조합원의 주택을 부시고 남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먼저 조합원들에게 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이라는 형태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주니까 조합원 분양이 되는 거죠. 조합원 분양 가로 주겠죠. 자 그리고 땅이 남으면 일반인들에게 분양합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있던 집을 부시고 이사 가고 조합원 거 짓고 일반 분양할 거 짓고 이래가지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래서 분담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담금이. 자, 그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진행이 어렵겠죠. 특히나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 일반 분양하는 걸로 그 들어갔던 비용을 충당을 하는 건데 충당이 안 된 만큼을 n분의 1로 나누는 게 분담금인 거죠. 1000억이 들어갔는데 수입이 500억밖에 없어. 그러면 500억을 조합원들이 n분의 1이 하는 겁니다. 500명이면 평균적으로 1억씩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이 작아지는 거죠.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커지니까 부담해야 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 분양 수입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 가격이 비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용적률도 낮으면 좋죠. 일반 분양 가격이 비싸고 용적률이 낮은데 이런 데가 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목동이다라는 겁니다. 저층 좋은 것들은 이미 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목동 14단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아, 목동은 좋다고 하니까 그럼 끝에라도 사요? 주변 변두리라도 사요? 7단지 말고 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한두 달 전에 묻지 말고 사세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기사가 오늘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목동 14단지 재건축 계획이 나왔는데 전용 면적 83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우리가 말하는 국평을 신청하면 7천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7천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멤버스방에서 사업성 계산한 걸 이미 제가 한두 달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계산했던 거를 다 꺼내서 한번 봤어요. 어쨌든 게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업성이 좋은 거하고 돈이 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업성이 좋아도 나는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냐 하면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분담금도 안 들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30억 주고 샀는데 분담금은 하나도 안 내는데 주변 시세가 30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분담금 안 내지만 그냥 주변 시세로 새 아파트를 얻는 거죠. 그런데 분담금은 한 2, 3억 내는데 주변 시세가 30억인데 사실은 내가 20억에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분담금은 내지만 주변 시세 대비 10억이 싸니까 분담금 내고도 7, 8억이 남는 거죠. 분담금 2, 3억 냈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은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는 돈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새 집으로 만들어지면 얼마가 남냐? 이게 안전마진이란 개념이죠.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 큰 걸 사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 14단지가 환급금이 7천만 원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 안전마진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7천만 원 받았는데 주변 시세랑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분담금도 계산하고 안전마진도 계산해야 되는 건데 분담금을 계산해서 환급금이 나오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죠? 돈이 되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샀는데 돈도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크기가 좋은 거니까 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백데이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목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담금 어느 정도 되고 안전마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계산된 거를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길래 이 부분인데 전용 면적 71, 74, 83 이런 식으로 받으면 대략 분담금이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었는데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계산이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안전마진은 따로 또 계산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가렸습니다. 가렸어. 왜 가렸냐면은 안전마진이 많이 나오면 미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가렸습니다. 저는 중요 단지들의 안전마진이라든지 분담금을 미리 다 계산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게 뜰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산해 본 결과 목동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동네들이잖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특히 재건축은 그냥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남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개발은. 특히 재개발은 조금만 알면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재개발 구역들 있잖아요. 그 구역들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구역보다 안전마진이 적거나 수익률이 훨씬 낮은 곳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런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구역이라고 샀는데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별로 안 유명한 구역으로 샀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돈이 훅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은 이렇게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구역이라고 해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어느 정도 되고 제가 해본 계산으로는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따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신축을 얻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에 계속 사시거나 서울에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재개발, 재건축은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재개발 재건축이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3월 18일에 개강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